알고 보니 세계 정부가 록스 해적단에게서 빼앗은 보물은 악마의 열매가 아니라 록스조차 탐낼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었다는군요. 40년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사키가 바로 모든 혼란의 원인이었던 거죠. 오다 작가가 예상치 못하게 아이돌 해적단 KZ를 회상 장면에 등장시킨 데다 글로리오사가 로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며 록스 해적단에 합류한 이유도 아직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모든 시선은 사키에게 집중되고 있었던 겁니다. 록스든 로저든 모두가 탐냈던 그 보물 사키 말이죠. 1916화 회상에서 정부가 하치노스에서 보석 같은 보물을 강탈했고 록스 해적단이 그걸 되찾기 위해 찾아갔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사키라는 이름은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보아 행콕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매혹적이며 더 순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과연 캐릭터 스케치만으로도 그렇게 느껴질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우리는 록스 해적단의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는 다른 많은 것들도 보게 될 겁니다. 여자 한 명? 여자는 단지 부차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여러분, 원피스 1157화 스포일러에서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 1157화 제목, 전설의 술집. 술집이 언급되자마자 우리는 후샤 마을의 마키노 술집, 엘바프 명계에서 아이다가 열었던 술집, 나중에 마토가 개슨 등 여러 술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각 섬마다 술집이 있지만 해적 본거지인 하치노스에는 술집을 연다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곳인데 말이죠. 이곳은 각국이 관리할 수 없는 불량배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범죄자들을 하치노스로 보낼 정도인데 감히 이런 곳에 술집을 열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과연 누가 이 술집을 열었을까요? 잠시 후에 밝혀줍니다. 둘째, 이야기는 야마토의 여행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38화에서 야마토는 웨스트블루에서 태어나 링고에서 자란 영웅의 무덤을 방문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번 39화에서는 그의 정체가 더욱 명확해지는데 과거 사왕 카이도에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안타깝게도 고독하게 희생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원피스의 남은 스토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특히 이 시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니 말이죠. 어쩌면 이 인물이 누군가의 부모이고 야마토가 미래의 전투에서 물려받아 사용할 보물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록스 해적단 대부분의 멤버들이 항상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멤버들과 싸우고 기회가 생기면 기꺼이 동료를 배신하죠. 하지만 록스 선장을 향한 희미하게 남아있는 믿음, 즉 세계의 왕이 되려는 계획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록스가 세계의 왕이 되면 돈과 재물, 지위, 그리고 흰 수염이 꿈꿨던 평화로운 세상까지도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즈루딘이 엘바프 동맹국 국민 한 명을 정부 요원들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우연히도 이 일로 엘바프와 세계 정부의 관계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즈루딘 왕은 아이다에 대한 사랑 덕분에 철부지 왕자에서 현명한 왕으로 성격이 바뀌었죠. 그는 모든 세계 국가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거인족의 고정관념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는 많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해군 측면에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반대로 이 국가들은 엘바프가 기근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원조했습니다. 하즈루딘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 마리조아에 잠입하여 자신의 염원을 밝혔지만 무시당하고 침입자로 간주되어 공격받고 거의 죄수가 될 뻔했습니다. 정부는 항상 국가 간의 무역로를 방해하며 특히 비동맹 국가들을 장악하여 자원과 돈으로 세금을 내게 하고 부패한 왕이나 꼭두각시 왕을 앉혀 왕국을 통제하려 합니다. 시트은 한때 그런 국가였으며 시트마이가 그 빌어먹을 왕을 섬에서 쫓아내 폭군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하즈루딘 왕의 개입과 이 사건은 정부의 권력 확장에 큰 장애물이 되었고 자유무역에 대한 염원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정부는 하즈루딘 왕이 동맹국 국민 한 명을 구했을 뿐인데도 이를 구실삼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이 난관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다섯째, 록스 해적단이 엘바프에 있는 아이다의 술집에 도착합니다. 록스는 하즈루딘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해적단에 합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즈루딘은 여전히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로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물론 로키는 또다시 합류를 요청했지만 록스 해적단에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로키가 록스에게 정말 끈질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록스는 거인족을 강제로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며 거인족은 명예가 훼손되면 결코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이도조차 왕을 때려눕히는 정도로는 안 될 일이지만 록스 해적단 전체라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록스는 하즈루딘과 친구 사이이기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설득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자신이 시대에 잘못 태어나 록스 해적단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로키라면 록스 해적단의 맹위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로키는 엘바프 왕이 먹지 않고 보물창고에 보관했다가 도난당한 엘바프의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로키는 록스를 우상화하며
록스가 자신에게 가족 같은 해적단을 줄 최고의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이 해적단이 내부에서부터 사랑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사실은 놓기가 알리 없죠. 여섯째, 해군 본부에서 가프는 콩에게 거인족의 힘이 해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인족의 해군 합류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콩은 자신은 원수로서 그럴 수 없다고 답하는데 그것은 세계 정부의 책임이며 오직 그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록스 해적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몇 년간 활동하면서 록스 해적단이 악명 높은 해적들을 모아 하치노스에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 콩이 운명의 전투가 발발했을 때 어느 편에 설지 궁금해합니다. 지금까지 가프와 센고쿠에게 지시를 내리는 역할 외에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콩은 현재 정부의 총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으며 그의 모습은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보나 마나한 싸움하겠구나 싶게 생겼죠. 대다수의 해군은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데 그들은 엄청난 악마의 열매 능력을 가지고 있을 테고 콩 역시 상상 초월의 열매 능력을 가졌을 게 뻔합니다. 총사령관이 전투에 나서는 모습을 어서 빨리 보고 싶네요. 정말 진정한 능력자는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는군요. 여러분, 일곱째, 갑자기 사키가 하치노스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녀는 로저 해적단을 떠나 해적섬의 술집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록스와 뉴게이트 흰 수염을 포함한 록스 해적단 모두 아름다운 사키의 외모에 감탄합니다. 여러분, 뉴게이트조차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다니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때부터 사키는 해적들 사이에서 일본 영화 속 여신처럼 숭배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숭배했고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도록 줄을 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키의 술집은 빠르게 전설이 되었고 모두가 사키를 하치노스의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우리는 보아 행콕과 다를 바 없는 코믹한 장면도 보게 됩니다. 해적들은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하고 눈은 하트 모양이 되었죠. 그렇게 사키는 모든 욕망의 중심이 됩니다. 누구든 하치노스에 와서 그녀를 보기 위해 모든 재산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 했지만 록스 해적단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록스 선장이 어슬렁거리는 놈을 발견하면 바로 칼을 뽑아 죽여버릴 겁니다. 그의 섬에서는 그가 곧 법이니까요. 아마도 그때부터 로저는 가장 슬픈 사람이었을 겁니다. 록스가 견원지간의 적이라 하치노스에 마음껏 갈 수 없었으니까요. 로저 해적단이 바다를 항해할 때야 아름다운 여자를 보려고 보물을 바치는 핑계를 댔겠지만 이제 얼쩡거리면 록스 해적단이 침 한 덩어리만 뱉어도 익사할 지경이니까요. 물론 이 소식은 정부, 특히 더 많은 첩이나 애인을 갖고 싶어하는 천룡인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손에 넣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6화에서는 하치노스의 보물이 천룡인에게 약탈당해 갓 벨리에서 특별한 인간 사냥 게임의 상품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프도 록스 해적단과 함께 그 보물을 되찾기 위해 참가했고 천룡인의 피 튀기는 인간 사냥 게임은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변모했습니다. 거기서 죽은 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것은 1916화와 1157화에 대한 저의 확장된 추론이며 1157화는 사키가 하치노스의 보물이라는 명칭으로 매우 유명했다는 내용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덟째이자 마지막 정보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오로성이 하즈루딘 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하즈루딘이 록스의 목을 가져오면 엘바프가 세계 정부에 합류하도록 허락하겠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 아시겠죠? 록스는 하즈루딘 왕을 강제로 밟고 엘바프 거인족을 자신의 록스 해적단에 복종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즈루딘은 다릅니다. 그는 항상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며 이 요구는 엘바프를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끌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 늙은이들의 달콤한 약속과 자유무역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하즈루딘 왕은 분명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록스는 결국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해적단의 선장일 뿐입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하즈루딘이 선택하기에 충분합니다. 분명 망설임은 있겠지만 왕으로서의 입장에서 하즈루딘은 록스디, 제백과의 개인적인 우정이나 형제 때문에 이 유일한 기회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기회를 아주 잘 포착한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즈루딘 왕의 통치 이후 거인족 군대가 다시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거인족이 그렇게 단결하지 않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으니 정부가 두려워할 것이 없었죠. 이제 상황이 바뀌어 그들은 거인족 군대를 탐내고 있으며 특히 가프와 콩이 해군의 거인족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정보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즈루딘이 24년 전 해군에서 부원수 직책을 맡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정부의 성공적인 한 수였습니다. 하즈루딘은 록스와의 우정을 배신했습니다. 록스는 카이도가 하즈루딘을 모욕했을 때 카이도의 면전에 대고 화를 내며 항상 그를 존중했음에도 말이죠. 여기까지 생각하니 록스 D, 제백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항상 그렇듯이 해적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피스 1157화 스포일러의 마지막 정보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기 위해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